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3일 밤 10시 반입니다. 오늘 조국 법무장관에게는 그 생애에 가장 길었던 날이었을 것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침에 들어가서 10시간 넘게 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매우 치밀한 수색을 했다는 것이죠. 압수수색은 검찰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급받아서 합니다. 또 압수수색은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사가 판단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직 법무장관 자택에 대한 이런 압수수색을 허가했다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 즉 조국 그리고 그 부인 그리고 아들, 딸, 이 일가족이 다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데 이번 자택 수색은 특히 조국 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입니다. 피의자, 검찰에 의해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현직 법무장관으로서 행세를 하고 검사들과 대화를 한다면서 돌아다니고 그 주제가 검찰개혁이고 이러니까 이게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기를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경험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문명국가여야 할 텐데 이런 경험하지 못한 그걸 계속 경험하다가 보면은 야만으로 지금, 야만이 뭡니까? 법치가 사라진 인간 세상이 야만입니다. 그건 장글입니다. 폭력만이 지배하는 법치, 검찰, 법원 지금 살아있어야 합니다. 지금 두 가지 검찰개혁론이 한국에서 각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서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합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의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은 어디냐 하면은 주로 한국 사회의 상류층, 그러니까 지도층 인사를 겨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권에 군말하지 않고 따라오라는 공직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럼 두 검찰이 서로 경쟁적으로 정권을 위해서 충성을 하면서 무리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개혁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검찰 개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정권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개혁입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수사가 이게 개혁입니다. 조국 수사가 개혁이고 조국이 하려고 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검찰 장악입니다. 검찰 개혁과 검찰 장악 둘 중에 어느 쪽으로 힘이 기울 것이냐, 국민 여론이 기울 것이냐 하는 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에 우리 참고가 될 검찰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검찰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구가 있다면 그것은 검찰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구는 군대입니다. 미국에서는 군대에 대한 신뢰도가 어떤 기관보다 높습니다. 한 80% 신뢰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군대를 우리나라처럼 욕을 하고 폭로하다가는 정치 생명, 언론 생명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왜 이 검사가 이렇게 존경을 받느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 검사 숫자는 한국보다 인구 비례로 적은 편입니다. 약 2,800명인데 우리는 검사 수가 한 2,000명 됩니다. 여기 일본 검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부서가 있습니다. 특수부, 일본말로 도쿠소부라고 합니다. 일본에는 특수부가 세 군데 있습니다. 도쿄지검, 오사카지검, 나고야지검. 여기서 특히 도쿄지검 특수부가 유명합니다. 이 특수부는 일본 검찰 특수부는 주로 거악을
수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거악이라고 하면은 정치부패 그리고 큰 경제사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사건을 많이 하질 않아요. 그러나 한 번 했다고 하면은 아주 역사적 사건을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쿄지검 특수부는 검사가 40명, 부검사 2명, 사무관 90명이니까 합쳐서 한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치를 정화하고 일본의 기업의 또는 재벌들, 이 돈 많은 사람들의 부패 문제를 상당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거악이라고 하면 정치 부패와 기업 부패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저승사자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이 도쿄지검이 수사한 것 중에서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한국 검찰이 하고 있는 것과 비견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976년 다나카 가쿠에이 전 수상을 구속한 사건입니다. 이 로키드 사건, 로키드라는 비행기, 로키드사의 비행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당시 일본 정계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나카 가쿠에이. 한 2년 동안 총리를 하다가 문해춘추의 기사로 해서 물러났지만은 정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을 구속을 했습니다. 구속을 해가지고 재판을 하다가 결국 다나카 가쿠에이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1989년에서 90년대 초 사이에 이 도쿄지검 특수부가 리크루트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장 전에 미공개 주식을 뇌물처럼 뿌린 회사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뇌물성 주식을 받은 거물 정치인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다케시다 당시 수상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물러났습니다.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몇 년 있다가 또 사과와 규빈 사건이라는 게 또 일어났는데 여기에 연루돼 가지고 당시에 또 정계의 최대 거물이던 가네마루 신이 구속됐습니다. 가네마루 신은 요 다나카 가쿠에이처럼 일본 정계에 수상을 만들어내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속이 되고 두 사람 다 이 특수부에 구속됨으로써 정치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정치 개판은 여러 가지 그 뒤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정권을 한 3분 바꾼 게 도쿄지검 특수부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활하느냐. 한국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검사가 스타입니다. 또 이 사교계에 아주 총화가 되기도 하고 아주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마 지금부터는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검사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본 검사는 한국 검사와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검사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엔 지금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아마 수십 명 되죠. 검사 판사 출신들이 수십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없어요. 일본은 굳이 찾는다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여성이죠. 여성 검사 출신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전략공천을 받은 경우고 검사 경력은 거의 일천합니다. 막 없다고 보면 됩니다. 판사 출신 정치인도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왜 판사 검사는 일본에서는 정치를 하지 않느냐 하면은 정치를 견제해야 될 게 법조인이다. 그럼 섞여서는 안 된다는 이런 독특한 직업 윤리가 있습니다. 일본 검사 출신 중에 한 사람이 부장검사 출신이 한번 지역으로 나와가지고 선출되었다가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몰아낸 적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수사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일본 검사들은 검사 출신이 정치를 하는 것은 검사 사회에 대한 검사의 직업 윤리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검사들이 생활하는 방식, 일본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에 대해서 일본 내 연수 갔다 온
한국 검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수도승같이 살더라. 수도승같이 살더랍니다. 그러니까 교재가 별로 없고 직장과 집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교재를 일부러 안 한다는 겁니다. 수도승처럼 산다. 수도승처럼. 그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검사들은 자체 부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합니다. 아주 예컨대 한 8, 9년 전입니다만은 오사카 특수부가 후생성 국장에 대한 술해 혐의 수사를 했다가 이게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사히 신문이 취재를 해보니까 그 담당 검사가 서류 하나의 날짜를 조작을 했어요. 이게 말썽이 돼가지고 그 사람도 구속되고 그 사람 위에 있었던 무슨 부장검사, 차장검사 한 4사람이 구속되고 검찰총장입니다. 검찰총장은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여기에 책임을 지고 중간에 물러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국에서 검사들이 뜨끔하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류의 날짜 하나 바꿨다고 해가지고 증거 조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엄격하게 하면서 일본 검사들은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은 검사총장이라고 하는데 검사총장은 취임해서 퇴임할 때까지 한 번도 기자들과 만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그 악과 싸운다. 그리고 일본은 경찰이 거의 대부분의 수사를 합니다. 강력사건은 경찰이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큰 범죄, 정치와 기업이 이 자유민주 시장경제에서는 가장 큰 힘이 있는 세력입니다. 이것을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 윤석열 검찰이 이번에 조국 현직 무슨 대통령이라든지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검찰은 힘을 잃었을 때, 전직이 되었을 때 구속한 적은 있지만은 만약 현직 법무장관을 구속한다. 즉 조국 구속이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정경심 씨는 뭐 틀림없이 구속될 겁니다. 문제는 조국 구속이 이루어지느냐는 건데 지금 사안이나 이거 정도로 봐서는 조국 구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구속이 검찰 개혁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조국을 구속한다면은 한국의 검찰은 아마 일본 검찰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존경받는 기구가 되고 특히 검찰을 정권의 죽으라고 욕했던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어질 것이고 정권도 검찰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부패를 해서 안 되겠다. 검찰 공안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적행위, 반역행위 하다가는 현직 대통령도 잡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은 바로 그 검찰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국군과 함께 중요한 안보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검찰개혁입니다. 지금 이게 가능하려면은 정권으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 검찰을 누가 그럼 견제를 하느냐? 언론이 합니다. 또 정치권에서 해요. 그리고 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조국 구속이 개혁입니다. 조국이 하려는 것은 검찰 장악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게 이게 검찰 개혁입니다. 감사합니다.